자, 세론고 2학년 보충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 그래프랑 y는 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파 껍질을 까듯이 밖에서부터 이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fx가 c 된다 라고 하면 fx 안에 fx가 다시 들어가서 그 전체 식의 값이 c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겉에서부터 처리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 안에 우리가 뭘 도대체 넣어야 c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y는 x의 역할은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으로 보내주겠다. 자, 그러니까 a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b, c, d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함수에 집어 넣어야 c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거꾸로 y축 위에 있는 녀석을 땡겨 와가지고 x의 값을 구한다. 자, 그럼 c가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선 따라 쭉쭉쭉쭉쭉 이동해 오면 되겠죠. 자, 그럼 fx에 우리가 d를 집어 넣으셔야 c가 나오겠다. fd는 c다. 자, 그래서 여기 fx가 자, d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이제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함수 f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d가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는 d를 보시고요. 이렇게 당겨 오셔서, 자, fx에 도대체 뭘 넣어야 d가 나오지 하고 본다면 이제 1을 집어넣어야 d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그런 x의 값이 자,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집합 x가 있어서 집합 x는 루트 n이 우리 집합 원소의 모양이 되고요. 자,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2 이상의 자연수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집합의 원소가 어떤 녀석들이 되는지 알 수 있겠다. 자, 그때 함수 fx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돼서, 자, 둘로 나뉘어지네요. 자, x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3x-2라는 규칙을 따라서 이제 함수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x가 무리수라면 그런 x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한 녀석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그때 기억부터 옳은 것만 차례대로 골라봅시다. 자, 기억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f(2)가 10이 나오는지 물어봤고요. 자, 그럼 너는 f 안에 f2가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니까, 그럼 f2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2는 유리수니까, 자, 위에 있는 녀석 규칙 따라 가겠다. 정해지겠다. 자,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배한 다음에 2를 빼라고 했으니까 f2는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너가 f4랑 그 값이 같은 거고, 자, 또 다시 4는 유리수니까, 자, 4도 위에 거에 따라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그럼 위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에다가 2를 뺐으니까, 자, 10이 나와서 이제 기억번은 참이 되겠죠. 자, 다음에 니은번. 자, 함수 fx에 치역. 자, 그럼 치역은 선택받을 수 있는 값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 이상의 자연수 n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x가,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루트 2도 있겠고요. 아니면 루트 3이라던가 루트 4, 루트 4는 2를 말하는 거죠. 뭐 루트 5, 루트 6, 점점점점점. 자, 이런 친구들이 우리 집합의 정의역이다. 자, 그럼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에서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은 x가 만약에 유리수였다면 그 유리수는요, 2 이상인 녀석들이 다 나오겠다. 알겠죠? x가 이제 유리수라면
2라던가 3이라던가 4라던가 점점점. 자, 이 이상의 자연수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 이상의 자연수들을 우리가 함수 f에 집어넣으면 이제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3x-2에다가 2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어 보면,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아까 4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오고요. 점점점 4 이상의 자연수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x가 무리수였다면 예를 들어 루트 2라던가 아니면 루트 3이라던가 루트 5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녀석은 이제 아래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 함수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자, 4가 나오고요. 루트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루트 5를 집어넣으면 이제 7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4 이상의 자연수들이 전부 다 나오겠네요. 4 이상의 자연수들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함수 f의 치역은 4 이상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뭐 4라던가 아니면 5, 7, 10 이런 애들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4 이상의 자연수에 쏙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니은번도 옳은 설명이다. 자, 다음이 디귿번. 자, 집합 x에 속하는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ffx가 이렇게 쓸게요. ffx가 3x제곱 더하기 4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x가 무리수였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fx 먼저 우리 식을 구해보면, 자, x가 무리수였을 때 fx는 아래 규칙을 따라가야죠. x의 제곱 플러스 2. 자, 그럼 fx인 이 x제곱 플러스 2는 유리수가 나오니까 그 녀석이 다시 우리 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f에 쏙 들어가는 게 합성 함수니까, 자, 유리수라면 위에 거 규칙 따라가니까 3을 곱한 다음에 2를 빼세요. 그럼 이제 3x제곱 더하기 3을 곱한 다음에 2를 뺐으니까 이제 4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x는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자, 이런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어서, 자, fx는 ax 플러스 3, 자, 그리고 gx는 x 플러스 2라고 나왔을 때, 자, f와 g의 합성함수 g.f가 정의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뭐 항상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어떤 경우에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냐면, 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먼저 타고 가는 거니까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치역하고 정의역은 이제 집합이니까 저렇게 이제 부분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f를 타고 나온 결과가 우리가 1, 2, 3을 이렇게 f에다 집어 넣을 거라고. 그럼 이제 F1은 a 더하기 3, 그리고 2를 집어 넣은 값이 F2는 2a 더하기 3, 그리고 3을 집어 넣으면 3a 더하기 3이 되는데, 자, 그런 녀석을 우리가 다시 함수 g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결과들이 전부 다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가 돼야겠다. 알겠죠? 뭐 모두 다 이제 1, 2, 3 중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함수 g에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자고요. 만약에 a 더하기 3이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또는 이제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하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로 a 플러스 3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a의 값이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그때는 f1이 1이 되고 f2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3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1은 정의역의 원소긴 하지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정의역 x의 원소가 아니니까, 자, 이때는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a 플러스 3이 1은 안 된다면 이제 2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f1, f2, f3을 구해보면 a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1은 2가 되고요. f2는 1이 되겠고, f3의 값은 0이 된다. 자, 그럼 2하고 1은 정의역의 원소지만 0이 원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함수가 정의되지 않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a 더하기 3이 3이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a가 0인 걸 말하니까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2를 집어넣어도 3이 되고, 3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겠다. 자, 그럼 3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니까, 자, 너는 이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0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면요. 자, 함수 f가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왔을 때, 자, 0부터 1 사이에서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실근의 개수. 자, 그러면은 여기 실근의 개수는 우리 교점의 개수로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녀석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y는 fff(x), y는 x. 자, 이렇게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ff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y는 f 안에 fx. 자, 그러면은 fx를 fx에 합성했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x의 값이 함수 f에 집어넣어서 fx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fx가 다시 정의역이 돼서 우리 함수 f에 또다시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ffx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값들의 변화를 조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x의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볼 건데, 여기 2분의 1에서 한번 끊어서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럼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점점 커져간다.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x의 값이 0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f는요,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값은 1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들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든다. 자, 여기다 써보죠. 너는 x의 값 그리고 fx의 값. 자, 그럼 fx의 값이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녀석이 다시 정의역이 된다 이거야. 1에서 0으로 줄어든다. 그럼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다시 함수 f에 집어넣어서 그 합성함수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보면, 자,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fx의 값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수를 따라서 관찰을 해보면 fx의 값이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녀석이 다시 함수 f에 들어간다면, 자, 너 함수 그래프를 따라 합성함수의 값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0으로 줄어든 다음에 다시 1로 올라간다. 알겠죠? 요렇게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함수 타고 가보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 되겠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0에서 2분의 1로 변하면 fx의 값은 1에서 0으로 변하고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0 됐다가 다시 1로 올라간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알 수 있다고.
자, 중간에 fx는 생략하고 x하고 fx 합성함수의 관계가 좌표평면에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fx는 1부터 0까지 변하고 우리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0 됐다 다시 1로 올라가니까 그 합성함수의 모양이 1에서 0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로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이 x의 값이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할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마저 2분의 1에서 1로 값이 변해 보면은 x의 값이 2분의 1에서 1로 변하면 fx의 값은 이제 0에서 1로 올라갈 거고요. 0에서 1로 변하는 녀석을 다시 함수에 넣어보면 그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0 됐다가 다시 1이 되겠다. 자, 적어보면은 x의 값이 2분의 1에서 1로 변하면 fx의 값은 0에서 1로 변하고 fx의 값이 0에서 1로 변하면 우리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0 됐다가 다시 1이 된다. 자, 그런 녀석이 우리 좌표평면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지면 fx의 값이, x의 값이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할 때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0이 됐다가 다시 1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그려지겠다. 자,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처럼 생긴 게 y는 fx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fx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합성함수를 f에다가 또 넣어서 합성을 시키면 된다. 아니면 뭐 반대로 fx를 여기 합성함수에 넣어도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생기는 모양이, 자, 다시 fx의 값이 1에서 0 됐다가 다시 1로 올라가니까 그 녀석이 여기 정의역이 돼서 1에서 0 됐다가 다시 1로 온다고. 요렇게. 알겠죠? 1에서 0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값은,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1에서 0 갔다가 1 갔다가 0 갔다가 1 갔다가 왔다 갔다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x의 값이 이제 0에서 또 1로 변할 때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총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면요. 부터 1,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되죠. 자,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몇 번씩 반복하냐면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2분의 1에서 1까지 또 다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요렇게 이제 W가 두 번 생기는 모양이 우리 이제 세 번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고요. 자, 너하고 이제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니까 Y는 X는 원점을 지나가고 1,1을 이렇게 지나가죠. 자, 이제 교점 개수 세시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교점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랑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8개의 교점이 총 생기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을 때, 자, 그런 녀석에다가 2017번 합성한 녀석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 함수를 2018번 합성한 거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자, 두 녀석을 이제 빼봅시다. 값을 계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2017번 합성을 하고 2018번 합성을 한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를 합성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규칙을 찾는 것이고요. 자, 그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 녀석이 1에서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다시 1로 오니까
4개의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꼴 같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4개의 숫자들이 반복하니까 이제 사주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사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는 우리가 4번째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4씩 빼주면 원래 값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숫자들끼리 함수 값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F 2017은요. 201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1이 되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니까 그냥 F하고 이렇게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F 2018은요. 2018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니까 걔는 F2랑 같다. 2번 합성한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F 2017에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그냥 원래 함수에 2를 넣어서 3이 나온다 하고 값이 똑같은 거고요. 자, 2018에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4를 함수에 2번 넣으라는 말이랑 같으니까 우리가 4를 한 번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다시 1을 한 번 더 넣으면 2가 나오니까 3에서 2를 뺀 정답이 1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서요. 0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그럼 그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했을 때 자, g에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 값은 우리가 원래 함수 기준으로 다시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g3이 1이라는 말은 자, 이 말하고 같은 거지. 자, 원래 함수가 3 나오는 x의 값이 1이라는 말이랑 같으니까 반대로 원래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말이랑 같은 거다. 자, 요거 가지고 미지수 a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1 넣어서 3이 나와야 하니까요. 1은 0보다 큰 거 위에 거에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a의 값이 2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a 값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1 물어봤으니까 그럼 g-1 역함수의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는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에서 -1이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은 얼마 집어넣어야 -1이 됩니까? -2를 집어넣어야 -1이 되는 거죠. -2는 0보다 더 작은 게 맞고. 자, 그래서 g-1은 -2가 된다. 자, 다음이 이번에는 더하기 g1. 자, 그럼 g1은 뭐라고 했죠?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라고. 자,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지? 함수 f는 0을 집어넣어야 1이 나와요. 자, 그럼 0 집어넣어야 1 나오니까 역함수 1에서의 함수 값이 0이 되겠다. 그럼 -2하고 0을 더하라고 하니까요. 자, 정답이 -2가 되네요. 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죠. 자, fx가 20의 오른쪽 부분과 20의 왼쪽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자,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너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래서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자, 1대1 대응인 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던가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니까 그 녀석이 20에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 여기 있는 20을 위에 거랑 아래 거에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자, 위에 거에 20을 넣어보니 이제 20a 플러스 40 그리고 아래 거에도 20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마찬가지로 20a 더하기 40 자,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죠? x는 2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는데
그 녀석이 x가 20 넣었을 때 값이 같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라고. 자, 그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두 함수가 되겠고, 왼쪽과 오른쪽 1차식이니까 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생길 수 있는 모양이 x는 20에 왼쪽, 오른쪽 생긴 모양이 달라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고 있던 함수라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던 함수였다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x는 20에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함수가 만약에 감소하는 모양이었다면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 나와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똑같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 부호가 같다는 말은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는 곱해서 0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죠. 양수랑 양수 곱하면 양수고 음수 곱해도 양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기울기를 곱해 줄게요. 자, 2 마이너스 a 하고요. a 플러스 3을 곱했을 때 0보다 더 커야 서로 같은 부호를 갖는다. 자, 그러면은 a에 대한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이 사이 범위가 나오고, 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 사이의 정수 a는 자, 4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7번 정답이 이제 4번이 되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이 가번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고, 자,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녀석이 이렇게 함수 f 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뭐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 3을 집어넣어라. 자,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 3을 집어넣어라. 너는 어떻게 구하냐? 원래 함수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는가? 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3의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 말 뜻이 원래 함수에 도대체 뭘 넣어야, 알파를 넣어야 3이 나오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를 3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이 녀석이 3이 되고, 그럼 그 f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x한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2x-5를 3으로 만들어라. 자, 그럼 x한테 얼마 집어넣어야 너가 3이 나오나요? x에다 4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면은 f 2분의 3은 3이 되니까 우리 알파의 값이 2분의 3이 돼서 역함수에 3을 집어넣은 f 인버스 3은 자,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자, 9번. 자, x하고 y하고 정의역과 이제 공역이 나왔고요. 함수 f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서 정의가 되었는데, 자, 그럼 절대값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0보다 더 작은지, 부호가 양수인지랑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함수 fx를 구하고 그 녀석의 역함수도 한번 다시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냐면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x가 0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3인 부분이 있어서요, 자, 요 부분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그럼 어떤 함수 그림이 그려지냐면, 너가 0의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지고요, 3의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지니까 여기 중간에 3에서 한번 다시 끊어가지고, 자, 0부터 3 사이 부분, 자, 이렇게 쓸게요. fx가 x의 값이 0부터 3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은 x는 부호가 양수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x-3은 부호가 음수니까 바뀐다, 부호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x 플러스 3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땐 6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기울기 1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는 그런 조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x가 이제 3 이상일 때, 그럼 x가 3 이상이면 x도 양수고 x-3도 양수니까 둘 다 부호 그대로. 자, 그럼 여기에 3x-3 그래프 그려지겠다. 그럼 이제 기울기 3짜리 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기울기 3짜리 모양으로. 자, 그러면은 노란색 함수의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 거니까, 자, 그런 녀석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직선이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녀석은 그 원래 함수 그래프가 0,3을 지나갔으니까 역함수는 반대로 3,0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원래 함수가 3,6을 지나갔으니까 우리 함수의 역함수는 6,3을 지나간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의 오른쪽 부분에서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기울기는 역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3분의 1로 올라가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 다 나왔죠. 자,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c의 값을 구해보면은, 자, 여기 부분 y는 x 빼기 3, 왜냐면 이제 3,0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다음에 너가 6에서 한번 끊긴 거죠. 6에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b는 6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 오른쪽 부분은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 되니까 x 앞에 계수 c는 기울기를 뜻하죠. 자, 그래서 c의 값이 이제 3분의 1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6, 이제 3번이 나오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서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자, 얘가 y는 fx고요.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인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냐.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교점을 일단 구해야겠죠.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냐면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직선이니까, 함수 그래프니까 원래 함수가 0,2를 지나갔으면 역함수는 2,0을 지나간다. 자,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다음에 이제 2의 오른쪽 부분도요, 요렇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모양으로. 자,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부터 차례대로 구해보면은, 자, 여기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되는 거죠. 2x 플러스 2. 자, 그럼 2x 플러스 2하고 y는 x의 교점이니까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와서, 자, 너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교점 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 요 직선, 너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x 플러스 2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 거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얼마 나와? x의 값이 3이 나오네. 3 넣으면 딱 3이 되니까. 자, x는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교점의 좌표가 3,3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전부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반쪽짜리만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죠. 어차피 여기 y는 x 위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도요. 자,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 뭔가 삐뚤어진 모양의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다시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변형이에요. 등적 변형. 자, 적절히 모양을 좀 반듯반듯하게 만들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y축이 지나가고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뭔가 좌표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할 때 넓이 구하기가 참 쉽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너하고 평행한 평행선을 여기 교점 두 녀석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점을 이동을 시켜서 정렬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평행선 따라 이동해서 마이너스 2, 0으로 옮겨가도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넓이가 변하진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3,3에 있는 이 점을요, 평행선 따라 이동을 시켜서 x축 위로 옮겨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이나 노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나 값이 똑같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겹쳐져서 잘 모양이 안 보이니까 자, 노란색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다. 왜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생각하는 거야. 밑변이 변하지 않았고 높이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넓이는 똑같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 넓이나 빨간색 부분 넓이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부분도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나 너랑 밑변하고 평행하게 보내서 한 점을 x축으로 옮겨 놓은 부분 넓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나 빨간색 삼각형 넓이나 넓이가 이제 변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은 넓이 구하기가 한결 수월하죠. 그 삼각형의 높이가 2가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밑변의 길이가 5가 되네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되겠고, 그런 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0이다.